1편, 2편에 의해서 주간낚시 마무리편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아주 폭서기에 낚시를 했습니다. 주간기온이 31도 올라가는 시기에 촬영을 했고, 그 뒤로 편집하는 기간 동안에 비가 왔습니다. 장마기에 돌입이 돼서 지금 거의 일주일 이상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온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오늘은 뭐 한 25대 정도 고기들이 최상으로 좋아하는 수온대입니다. 그래서 고기들의 입질의 패턴이 최근에 크게 변했습니다. 그때와는 다르게 찌오름도 좋고 입질의 폭도 크게 하는 그런 수온대가 형성이 됐고, 상하의 수온도 크게 차이 나지 않으니까 일조량도 많지 않아서 아주 낚시하기에 최적의 조건의 시기입니다. 단지 비가 올 때는 비가 와서 그런 불편한 점은 있지만, 낚시하는 분들의 속성이 있죠. 비 오는 날 낚싯대 챙겨라. 그럼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죠.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우기 일대가 많습니다. 우기에는 수온이 적당하고 새물이 유입돼서 산소량도 충분하고 아주 낚시하기에 좋은 조건이 형성이 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상층과 하층의 수온이 별 차이가 없어서 상하 이동의 폭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조항은 아주 좋습니다. 걱정 안 할 정도로 누구나 손쉽게 찌오름을 볼 수 있고 즐거움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지난번에 한 낚싯대로 그대로 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봉추를 쓰니까 봉추에, 그리고 원줄 3호를 사용합니다. 찌 털리는 거 싫어서요. 줄 터질까봐 걱정하면 낚시도 제대로 못합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낚싯대가 강한 낚싯대라서, 부러지지 않는 낚싯대라서, 이게 챔질을 잘못해서 세게 하면 줄이 터져나갑니다. 그래서 일부러 3호줄을 썼습니다. 찌를 맞춰 보도록 하고요. 이렇게 찌를 다 된 다음에는 제일 먼저 사용하던 찌를 할지라도 찌의 정확한 찌 맞춤을 위해서 던져서, 뭐 수심은 맞춰도 되고 안 맞춰도 됩니다. 그냥 던져서 자연스럽게 물에다 적응을 시킵니다. 바늘이 달려 있는 상태라서 찌가 들어가는 게 좀 무겁죠, 지금. 자, 이제 찌가 적응하도록 물에다가 담가 놓고요. 일단 담가 놓고 물에다 담가서 기포를 싹 제거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떡밥을 제조합니다. 오늘 떡밥은 역시 제가 긴급하게 바로바로 쓸 수 있는 떡밥은 알파경을 넣습니다. 알파경 1에 물 1.2를 넣고 파워펠렛 1을 넣습니다. 여기에 만약에 젤루다를 넣으신다 그러면, 오늘 사용하는 이 젤루다 골드를 희석해서 쓰신다면 젤루다 골드를 희석한 물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종이컵 하나 물을 따라 놓고 이 젤루다 뚜껑 속에 있는 속뚜껑에 하나, 그게 5%가 됩니다. 하나를 넣으시면 10cc의 젤루다 액을 넣으시면 5% 용액, 약 5% 용액이 됩니다. 만약에 흙물이 지거나 좀 겨울철 같이 고기들이 좀 둔하게 움직인다든지, 혹서기 같이 또 역시 둔하게 움직일 때는 두컵 넣으시면 됩니다. 그럼 10%가 됩니다. 10%짜리 용액수를 만드셔서 떡밥을 개서 남는 물로 찍어 쓰시면 됩니다. 그 남는 물로 이렇게 찍어 쓰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떡밥이 완성이 된 모습입니다. 이것이 떡밥이 완성된 모습입니다. 이렇게 백설기에 어분이 끓이는 식으로 대립을 놓기 때문에, 이 대립을 놓기 때문에 집어 기능을 보강시켜 줍니다. 알파경은 미끼 기능이기 때문에 오늘 역시 미끼형 집어제를 사용하는 겁니다. 미끼 형태의 집어 기능을 갖는 거, 미끼형 집어제라고 제가 떡밥의 4분류를 낚시 미끼의 4분류를 해드렸죠. 자, 이 상태에서 초기에 건탄의 파워펠렛 대립을 한쪽에다 넣습니다. 그리고 살살
섞어줍니다. 건탄입니다. 이건 초기에 이것이 아주 탁월한 집어력을 갖게 됩니다. 이 속에는 알파경 1컵, 물 1.2컵, 그 다음에 어분 파워펠렛 대립 1컵, 그 다음에 그 용액은 물은 10% 용액수를 만들어서 젤루다 골드 10% 용액수를 만들어서 불려 놓은 겁니다. 이 상태가 완성이 된 거고, 초기에 쓰기에 더 좋게 집어력을 주기 위해서, 초기에 집어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생 파워 펠렛 마른 것을 그대로 한 줌 쥐어서 한쪽에다 넣어줍니다. 이거에다 묻혀서 넣습니다. 이러면 집어력이 빨라집니다. 자, 이렇게 준비가 끝났고요. 이 파워 펠렛 대립은 맛이 엄청 강합니다. 굉장히 강한 성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일반 어분들 중에서 아마 가장 강할 겁니다. 어분의 성분은 단백질의 함량으로 얘기하는데 단백질 함량이 아주 센 겁니다. 그래서 첨가제로 사용하실 때 이거만큼 좋은 게 없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이제 찌를 물에다 담갔으니까 우리가 처음에 쓰던 찌를 쓸 때 항상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첫째는 말라있기 때문에 기포가 생깁니다. 물에 들어가면. 그래서 그 기포가 완전히 제거되기 위해서는 10분 이상 경과돼야 됩니다. 자, 이 찌도 먼저 사용하던 찌지만 말라있는 상태라서 물에다 집어넣는데 이게 헐 때마다 무게가 달라집니다. 부력이 틀려집니다. 그게 외기 기온에 의해서 최적이 변하기 때문에 기온이 높을 때는 찌의 최적이 높아져 가지고 부력이 커집니다. 지금 지난번에 쓰던 건데 그냥 가라앉습니다. 물론 바늘이 있기 때문에 가라앉지만 가라앉는 속도가 빨리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거를 합니다. 던져보겠습니다. 수심을 먼저 맞추시는 것이 아니라 제 1단계 찌부터 맞춥니다. 아무리 사용하든 이건 이제 천천히 들어가네요. 천천히 들어가는데 요거는 주간 돋보기가 위에 작은 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가라앉으면은 상당히 좀 무거워요. 이게 반토막 나오게, 반토막 정도에서 멈추게 찌를 맞추시면 됩니다. 이 주간 케미가 있는 분들은 케미 고무 위쪽 반토막 정도 조금 들어가는 게 바늘의 무게 때문에 안전합니다. 그 다음에 3단계에서 고치시면 됩니다. 1단계입니다. 지금 물에 담갔던 찌를 건져서 던져보니까 1단계 기본 찌 맞춤도 넘을 정도로 무겁습니다. 무겁기 때문에 봉추의 장점은 이렇게 편납을 붙였다 띄었다를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더 다는 것도 쉽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쪽가위가 아니라 합사가위로 이렇게 잘라줍니다. 이게 상당히 무겁네요. 지금 반대로 무거워졌어요. 가벼워져야 했는데 이건 무슨 이유에서인지 찌가 안 맞은 건지 무거워졌습니다. 자, 들어가고요. 천천히 들어가야 하는데 좀 빨리 들어갑니다. 조금 더 자르겠습니다. 이게 새로 세팅해서 추하고 찌하고는 다른 거였나 봅니다. 이거를 저는 최근에 제가 뭐 다른 분들은 예전서부터 이렇게 쓰셨는데 저는 변화를 주는 거 별로 없이 낚시를 하는 그런 습관이었는데 최근에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면서 변화를 줘야 되니까 찌하고 추를 항시 맞춰서 원줄에다 후크를 걸어놓는다. 원줄에다 후크를 이렇게 걸어 놓고 채비만 띄었다 붙였다 합니다. 찌하고 채비하고는 한 세트로 보관하고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하면 훨씬 편합니다. 이렇게 스냅도레를 원줄에다 매주고 후크에 봉추를 달면은 아주 쉽게 되죠. 봉추의 우수한 기능은 무저항의 관절입니다. 요겁니다. 요거. 이렇게 휘는 거죠. 이것이 물고기들의 이물감을 덜 느끼게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찌가 안 올라가도 이것이 올라가고 찌가 빨리 올라가도 이것이 완충작용을 해줍니다. 상당히 찌를 천천히 올라오게 해주는 요소이고 이렇게 물속에서는 이렇게 형상이 이루어지죠.
이런 형상입니다. 절대로 이거 아닙니다. 반드시 추는 바닥에 닿아야 한다. 그게 바닥 낚시입니다. 추는 어떠한 경우에도 바닥에 닿아야 합니다. 합사가 바튕기고 있으면 합사가 닿는 것도 추가 닿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만이 찌 오름이 깨끗하고 정확한 찌 오름을 구경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찌를 물에다 다시 놓고 맞춰 보겠습니다. 오늘은 고기가 잘 나오네요. 주변의 분들이 잘 잡으세요. 자, 조금 천천히 들어가네요. 아직도 좀 빨라요. 제가 달아놓은 바늘이 6호 바늘이네요. 6호 바늘이기 때문에 무게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오늘 하려는 컨셉은 이 저부력의 찌가 장마기엔 어떤가? 이 장마기엔 어떤가? 장마가 지나서 수온이 좋을 때는 얼마나 좋은가? 몸통을 찍습니다. 그 정도로 좋습니다. 찌가 다시 보겠습니다. 자, 들어서 들어가는 모습을 잘 보는데 빨리 들어가죠. 던져서 들어가는 속도하고 수직으로 들어가는 속도하고 틀립니다. 수직으로 들어가는 속도는 들었다 놓으면 수직으로 들어가는 속도인데 이렇게 빠르죠. 무겁다는 얘기입니다. 던져서 들어가는 거는 4분의 1을 원을 그리면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좀 천천히 들어가요. 근데 실제로는 무거운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던져 보겠습니다. 멀리 던지실 필요 없어요. 앞에다가 자연스럽게 던지시고 4분의 1 원을 그리고 들어갔어요. 근데 거의 된 것 같아요. 지금 물속에 살짝 떠 있어요. 자, 한번 들어가는 속도 보겠습니다. 수직으로 들어 올렸다. 고기가 들어 올리는 것과 같습니다. 고기가 들어 올렸을 때 그냥 나오면은 수직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빨리 들어가죠. 이게 무거운 겁니다. 아직도 이게 천천히 들어가야 됩니다. 다시 조금 더 깎겠습니다. 이게 다른 추 같습니다. 다른 거 추를 착각하고 걸어 놓은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자르겠습니다. 이 작게 자른 거는 버리지 마시고 옆에다 놔두세요. 그걸 써먹을 때가 많으니까요. 자, 던져 보겠습니다. 아까보다는 천천히 들어가죠. 자, 물속에서 천천히 들어갑니다. 자, 수직으로 띄워 보겠습니다. 내가 찌를 마지막 점검할 때 이걸로 점검하시면 됩니다. 고기가 입질했다가 놨을 때 들어가는 속도, 그걸 보는 겁니다. 지금도 조금만 자르면 이제 거의 완성이 돼 갑니다. 보십시오. 조금 빠르죠. 조금 빠릅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정해 주는 게 낚시를 잘하는 겁니다. 찌 맞춤을 0점에 가깝게 하시면 찌 오름도 엄청 좋습니다. 뭐 어정쩡하게 입질하는 거 없어요. 정확하게 확률이 높습니다. 찌가 움직일 때 확률이 높습니다. 끌고 들어가는 거나 올라오는 거나 다 입질인데 확률이 좋습니다. 거의 맞아갑니다. 이렇게 꼭 낚시하시기 전에 제 1단계 바늘이 달렸거나 안 달렸거나 꼭 던져서 맞춰봅니다. 만약에 바늘이 없다면 지금 저 주간 돋보기 바로 밑에 맞추시면 됩니다. 지금 천천히 들어갑니다. 이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들어서 자연 낙하를 시켜보는 겁니다. 아까보다 많이 천천히 들어가죠. 마지막 들어갈 때 천천히 들어갑니다. 조금만 더 깎겠습니다. 거의 다 돼갑니다. 이렇게 찌를 정성껏 맞춰 주시면은 나중에 아주 좋습니다. 아주 실만큼 깎았습니다. 자, 다시 한번 던져 보겠습니다. 가까운 데다 던지고 찌를 이렇게 맞춘 다음에 수심을 맞춥니다. 천천히 들어가죠. 들어갔습니다. 자, 수직으로 넣어 보겠습니다. 들었다가 놔 봅니다. 천천히 들어가고 점점 천천히 들어가죠. 이제 가라앉고 있습니다. 천천히 가라앉고 있습니다. 자, 요 정도에 일단 찌를 맞추고 잠수됐기 때문에 충분히 무겁습니다. 이제 수심을 찍습니다. 두 번째 수심을 찍습니다. 수심을 최대한으로 예상 뭐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가정하에 어제 제가 줄이 터질까봐 줄을 3줄을 갈았습니다.
최대한으로 올려서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 맞춥니다. 수심 한 마디에다 내려 맞춥니다. 자, 던져 보겠습니다. 이제 제자리에 던지겠습니다. 이 낚싯대는 3칸대입니다. 바람이 약간 내 쪽으로 부르면서 좌측으로 붑니다. 그래서 약간 우측으로 던졌습니다. 자, 거의 수심이 맞았네요. 거의 수심이 조금만 내리면 되겠죠. 이제 저렇게 나와 있으니까 저 상태에서 수심을 한 마디 내놓고 맞춥니다. 그러면은 아까 우리가 잘 맞추면은 수심이 잘 맞았으면, 찌가 잘 맞았으면 2단 입수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우리가 멈춘고무를 한 개를 끼는 게 좋으냐, 2개를 끼는 게 좋으냐. 멈춘고무도 만만치 않게 가격이 있기 때문에 위아래 2개씩을 끼는 게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야만 수심 맞출 때라든지 여러 가지 용도로 다양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무 2개에 약간 간격을 줍니다. 멈춘 고무 양쪽에 사이에 링이 왔다 갔다 하게. 그래야 줄이 안 터집니다. 계속 고정으로 해놓으면 한 자리만 이마에 딱밤 때리면 볼록 튀어오듯이 줄도 거기에 힘을 받아서 줄이 끊어집니다. 나중에 거기서 찌가 딱 분리돼 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 간격을 조금 주시면 당길 때 찌가 자동적으로 빨리 올라가죠. 이렇게 있다가 빨려 들어가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줄 손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 줄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한 곳을 계속 탁탁 치다 보면 줄이 거기에 하얗게 되면서 그 자리가 또 끊어집니다. 어느 힘을 받으면. 자, 바늘을 달고 정밀 맞춤을 들어가거든요. 원래는 바늘이 없을 때. 근데 지금 바늘이 달려 있으니까 이제부터는 여기서부터 2단 입수를 만들어냅니다. 3번째입니다. 이제 바늘을 달았다 가정을 하고 아까부터 달려 있었지만 2단 입수 되도록 던져 보겠습니다. 최대한으로 던졌습니다. 내가 원하는 한 뼘 정도, 손제비의 한 뼘 정도의 위치에 손을 갖다 댈 수 있게 받침대 위에다 올려 놓습니다. 찌가 아주 천천히 이쁘게 들어가네요. 아까보다 조금 더 올라와 있고 2단 입수로 들어가네요. 조금만 조정해주면 될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2단 입수로 들어갔어요. 조금 천천히 다시 한번 던져볼게요. 3번은 던져보셔야 돼요. 3번 정도. 이제 잘 들어가네요. 이때 조심해야 할 건 고기가 많은 활성도가 좋은 시기, 특히 유래토 같은 고기 많은 곳에서는 표층에 주간에 꼭 고기가 있습니다. 지금도 고기가 찌를 안 집어넣은 거예요. 고기들이 따라가 있는 거죠. 고기 덩어리에 얹혀 있나 봐요. 들어가질 않네요. 꼭 이거 놓을 때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때 푹 끌고 갑니다.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고기 잡는 건 금방 되니까요. 던지고자 하는 방향 정면으로 던지기 위해서 약간 낚싯대를 좌측으로 들어 올립니다. 이렇게 팔을 구부리지 않고 들어 올립니다. 늘상 말씀드리죠. 그거 연습이 잘 돼야 낚시를 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좌측과 우측이 약간 틀리네요. 우측으로 갈수록 깊네요. 이제 세팅이 끝났으니까 고기에게 밥을 주겠습니다. 고기야, 밥 잘 먹어라. 이렇게 농담 한번 하시고 우리 전통적인 방법에 고시래요. 니네들 거다. 그랬더니 고기들이 와서 이렇게 주워 먹죠. 이렇게 주워 먹습니다. 주변에 앞에도 고기가 있습니다. 자, 고기가 오늘은 뜬 고기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밥을 달아서 던져보겠습니다. 아까 나중에 밥을 건탄으로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집어넣은 게 조금 물을 먹어서 이제
약간 습하게 물을 먹었습니다. 자, 밥을 던져 보겠습니다.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제 1단계는 막대형의 찌에 4g대의 저부력찌입니다. 역시 전자찌입니다. 주요 낚싯대로 해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팁으로, 우리가 낚시를 하다 보면 바늘이 작은 거 쓰면 이렇게 자꾸 펴지는 경우가 나와요. 몸에 걸려 가지고 바늘 2개를 쓸 때 그런 경우가 나오는데, 그거를 바늘에 코가 있는 위쪽을 휘는 게 아니라 이 등에서 펴진 겁니다. 여기 등, 바늘의 등입니다. 거기를 가위나 니파로 그냥 잡고만 그 턱을 꺾습니다. 이렇게 살짝 꺾어주면 전체적으로 안으로 휩니다. 그럼 바늘이 조금 더 쓰실 수 있어요. 낚시하다 바늘 가는 것도 귀찮은 일이거든요. 이렇게 다시 복원을 시켰습니다. 지금 보니까 약간 바늘이 휘었네요. 자, 첫 고기를 잡기 위해서 집어를 합니다. 자, 처음에 집어보면 밥을 좀 크게 씁니다. 제가 아까 물의 양을 작게 쓴 것은 후일에 약간씩 수분의 변화가 생기게 해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젤루다를 찍었을 때는 약간 된 게 좋습니다. 이렇게 집어형으로 쓸 땐 약간 되게 부슬부슬 해놓고 이렇게 만들어서 빨리 고기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렇게 작은 밤톨만하게 해서 던져 놓습니다. 찌가 서고 들어갑니다. 천천히, 저렇게 천천히 들어갑니다. 밥이 좀 크기 때문에 조금 막대형의 찌들은 찌가 조금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2마디, 거의 1마디 반 이상이 나온 상태에서 마디가 거의 들어갔어요. 빨간 마디만 물에 나와 있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밥이 줄어들면서 약간 제자리 찾아옵니다. 자, 첫 번째 밥은 은행알보다 크게, 밤톨보다는 좀 작게, 동절기에는 좀 상황이 다르지만 은행알보다 크게, 엄지손톱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를 모지게 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풀어지면서 들어갑니다. 어휴, 잉어 큰 게 앞에서 노네. 자, 뭐 고기가 벌써 있네요. 제가 늘 말씀드린 333 기법은 항시 새로 시작할 때 또는 쉬었다가 왔을 때 333 기법으로 처음에 시작하십시오. 무조건. 그러면 빨리 고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첫 단계, 밥을 좀 크게 해서 잘 풀어지게 해서 첫 번째 유인 단계에 3번이 들어갑니다. 오늘 보니까 벌써 고기가 밑에 있네요. 윗수온과 밑에 수온이 일정하기 때문에 고기들이 온도 차이가 별로 안 나요. 뭐 차이 나요, 1도.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고기가 오르락내리락을 잘해요. 밥도 잘 따라 들어가고. 찌 맞춤을 민감하게 했기 때문에 찌가 천천히 들어간다는 얘기는 고기도 밥을 따라갈 수 있는 속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지금은 잡기 위해서 넣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입질을 보지 않겠습니다. 지금 뭐가 붙어 있긴 한데요. 털어내겠습니다. 털어내고, 뭐 가랑잎이 첫 꼬리로 나오네요. 자, 두 번째 유인밥입니다. 유인밥 첫 번째 밥이 들어갔고, 두 번째 유인밥. 바늘을 이렇게 서로 등을 지게 잡고, 업바늘 쓰시는 분들, 짝바늘 쓰시는 분들은 좀 이게 좀 불편하긴 하지만은, 바늘을 똑같이 쓰는 분들은 이렇게 등을 잡고 밥을 왼손으로 잡아서 크기를 정한 다음에 한번 살살 눌러서 바늘을 집어넣고 이렇게 세 손가락으로 눌러줍니다. 이렇게. 또 지금은 어분이 많이 들어있는, 건탄 어분이 많이 들어있는 떡밥입니다. 대강 동그랗게 한 다음에 바늘을 집어서 당기고 이렇게 눌러줍니다. 얼른 놓다 꺼내고, 찍어서 꺼내고 다시 던집니다. 아이고, 이번에 조금 줄을 조금 길게 맸구나. 자, 제자리로 들어가는데 약간 좌측, 벌써 고기 따라 붙죠? 집어밥에 따라 붙는 거예요. 저렇게 금방 붙습니다.
지금 고기는 수심이 좀 낮은 지역으로 갔네요. 왼쪽이 이상하게 좀 낮아요. 어이구, 벌써부터 입질하네요. 젤르다 골드는 3번 집어넣으면, 우리 낚시터 같은 경우는 3번 집어넣으면 첫 입질 받으실 수 있어요. 그 정도로 고기들의 미각을 자극하는 요소가 큽니다. 그럼 어분이 그 골드의 물을 먹고 어분이 탱창이 된 것이 들어가면서 풀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글루텐이 같이 처음에 조합한 어분은 바닥까지 들어갑니다. 자, 2번까지는 유인밥이기 때문에 거의 풀어졌을 겁니다. 고기들이 따라 붙으면 그냥 풀어집니다. 고기들을 움직이는 겁니다. 밥 들어갑니다 하고 알려주는 겁니다. 자, 고기가 거품이 올라왔다는 얘기는 다 먹었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노는 거예요. 자, 다시 3번째 밥을 넣겠습니다. 3번째 유인밥입니다. 3번째 유인밥. 나는 찌를 보고 고기는 밥을 먹으러 옵니다. 중요한 건 고기가 먹을 밥이고, 중요한 건 내가 볼 찌입니다. 조금 일어서서 던지겠습니다. 자, 이제 멀리 있는 고기를 유인해 보겠습니다. 저거 벌써 고기들 붙어가지고 난리네요. 저거 거품 올라오는 거 보십시오. 밥만 두면 저 난립니다. 저 찌를 못 들어가게 하네요. 아직은 우리가 유인밥이기 때문에 밥을 풀어지게 하는데 주 목적을 두고 씁니다. 그래서 상층에 있는 고기들, 중층에 있는 고기들, 하층에 있는 고기들 전체가 밥 들어온다 하고 대기 상태 모드로 들어갑니다. 이걸 너무 많이 주면은요, 낚시 못 합니다. 입질이 너무 거칠어져 가지고 과집어가 되죠. 과집어가 되지 않도록 지금 적당한 양을 놓습니다. 그게 엄지손톱보다 좀 작고 은행알 만하게 좀 은행알보다 조금 크게 그렇게 쓰는 겁니다. 자, 유인 단계는 그냥 3번까지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이미 다 풀어졌을 겁니다. 다음은 집어 단계입니다. 집어 단계는 내 바늘까지 고기를 끌고 들어오는 단계입니다. 내 바늘까지 고기를 끌고 들어오겠습니다. 집어 단계에서부터는 입질을 받습니다. 밥이 좀 딱딱하게 달거든요. 오래 붙어 있도록 달게 하죠. 하나는 미끼밥보다는 조금 무르지만 집어밥보다는 조금 덜하게 2-3번 더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바늘을 집어넣고 이렇게 집어넣고 정중앙에 들어오게 한 다음에 요게 집어밥입니다. 또 하나는 미끼밥보다 좀 무르지만 더 강하게 붙어 있게 하기 위해서 세게 누릅니다. 바늘을 대고 잡아당깁니다. 이렇게 잡아당기면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그때 살살살살 눌러서 위에를 눌러줍니다. 밑에는 안 누르고요. 동그랗게 한 상태 그냥 놔두고, 자, 바람이 앞으로 들어옵니다. 오늘은 습도도 높은데 바람이 있어서 좀 시원하네요. 고기가 물고 늘어졌어요 벌써. 아, 여기 보십시오. 고기가 물고 늘어졌습니다. 받아 먹었습니다. 이제는 집어가 필요 없는 거예요. 받아 먹고 상층에 고기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밑에 없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제가 연구를 한 것이 젤르다 그린이라고 퇴치제. 많이 모인 놈들은 흩어지게, 잡어들은 전리 가라. 지금 우리가 4번째 만에 이번에 입질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바로 입질을 받아 먹어버렸어요. 재미없죠. 여러분 재미없는데 이거를 재밌게 하는 방법을 바닥에서 찌를 밀고 올라오게끔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뜰채로 사용하는 방법이 기본이지만 요즘 바늘빼기도 많이 사용하시죠. 뜰채를 사용하면 고기는 저절로 빠집니다. 이렇게 미늘이 없기 때문에. 이거 받아 먹은 고기 별로 기분은 좋지 않지만 그래도 인사는 해야죠.
아이고, 갔습니다. 빨리 가겠대요. 보냈습니다. 이제는 받아먹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 방법이 없을까? 있습니다. 바로 요겁니다. 받아먹는 게 싫은 분들은 요걸 예비로 옆에다가 이렇게 따라 놓으시고, 요번엔 이걸 찍을 겁니다. 보십시오. 어떻게 변하나? 자, 똑같이 밥을 답니다. 두세 번 눌러서 동글동글하게 만든 다음 바늘을 대고 잡아당깁니다. 그리고 세 손가락으로 이렇게 눌러줍니다. 피라밋 같이 됐죠? 피라밋은 사각이지만 이건 삼각형의 피라미드 같이, 탑 같이 만들어요. 살살 동그랗게, 아직도 은행알보다는 좀 크게, 작게, 은행알보다는 조금 크게 사용해서 마지막에는 이렇게 문디게 줍니다. 끝을. 더 이건 오래 붙어 있으라는 얘기죠. 자, 이거를 제가 잡어태치제에다가 퐁당 놓다가 던집니다. 밥이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한번 보십시오. 그냥 들어가죠. 뭐야 왜 그래 쟤. 아까는 고기들이 잡아채가지고 꼼짝도 못하게 하더니 조금 덜 나간 모습이긴 한데요. 그냥 들어갑니다. 밥이 밑에 있는 겁니다. 바닥까지 들어간 거예요. 바로 과집어가 됐을 때 고기 과집어 되지 않도록 하는 작업입니다. 이 젤루다는 잡어들을 쫓아내는 기능, 입질하잖아요. 바닥까지 밥이 들어간 거예요. 잡어들을 쫓아내고 피레미라든지 새우라든지 야간낚시 새우라든지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밀어내는 힘을 갖고 있지만 고기들은 먹어요. 지금도 보시지만 과다 집어된 고기들이 따라오지 않았잖아요. 밥이 끝까지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바닥에서 입질을 하죠. 이렇게 입질을 하는 거예요. 바닥에서. 지금 조금 덜 나간 듯 하네요. 한번 입질을 볼까요? 던진 김에? 보죠 뭐. 한 1분 정도 기다려 보겠습니다. 까딱까딱 하긴 했어요. 저렇게 된 상태에서는 약간 무거운 듯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추를 바닥에 올라오죠. 찌가 안정을 시킨 겁니다. 나온 것만큼 힘 0.1mg 아닌 또는 0.1mg이나 0.01mg 등등 아주 작은 힘들이 위에서 추를 안정을 시켜준 겁니다. 표현하자면 무거울 수 있는데 무겁다는 표현을 쓰기엔 좀 너무하고요. 약간 더 안정을 시켜줄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저 한 마디를 집어넣기 위해서는 뭐 그렇게 큰 힘이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어제 제가 야간 낚시를 지인들하고 새벽에 했습니다. 6시부터 새벽 2시까지 야간 낚시를 했는데 6명이서 두 팀으로 나눠서 낚시를 하는데 무려 100수 가까이 나왔습니다. 6명이서. 물론 특수한 분들이 많이 잡기도 했지만은 합해서 한 100수가 다 되길 마리수가 나왔어요. 야간에 그 정도 나온다면 누구나 고기 잡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밥은 다 떨어졌으니까 줄이 조금 길어서 봉추가 달려서 줄이 좀 길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밥을 미끼밥을 하나 달겠습니다. 아까 집어밥을 했는데 이번엔 집어밥을 안 넣고 미끼밥의 형태를 두 개를 다르게 넣습니다. 집어밥에서도 쓰는 방식인데 조금 작죠, 밥이? 바늘을 대고 역시 마찬가지 가운데다 심어주고, 그쵸? 매달아서 쪼물쪼물 해줍니다. 이렇게.
또 하나 똑같이 달더라도 동글동글하게 만들어서 바늘을 가운데 대고 잡아당깁니다. 손가락 사이로 잡아당기면 똑같이 가운데로 들어갔죠. 그러면 이제 요거는 조금 풀어지라고, 집어 기능이 있으라고 약간 이렇게 눌러줍니다. 하나는 동그랗게 달고 하나는 눌러줬습니다. 이건 밑으로 들어가고 이건 들어가면서 많이 풀립니다. 우리 아까 잡어가 붙었기, 고기들이 과집어가 있기 때문에 표층의 고기들이 못 건디게 녹색 그린 젤루다에다가 밥을 잠갔다가 던집니다. 응? 자, 찌가 천천히 이쁘게 씁니다. 이 찌는 65cm 찌입니다. 자, 노랑마디가 이제 물에 들어가죠. 천천히 들어갔습니다. 이제 집어당겨 세 번째입니다. 자, 입질이 시작됐습니다. 밥이 들어갔어요, 땅까지. 아까 받아 먹었는데. 바로 젤루다 그린의 효과입니다. 잡어 퇴치제 젤루다 그린의 효과입니다. 근데 밑에 들어가면은 그 맛이 싹 주변에 있는 과집어될 수 있는 요소들을 싹 없애고 밥이 그대로 땅에 다 있고 근처에 있던 고기들이 따라와서 밥을 먹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걸 잘 먹어요. 이미 겉에 코팅됐던 거는 사라졌기 때문에. 자, 올라오죠, 찌가. 그렇죠. 우리가 두 개의 밥 중에서 하나는 치대서 많이 눌러서 달았기 때문에 더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저 몸통까지 보게 만들게 보겠습니다. 자, 올라왔다 또 들어가죠. 이제 또 들어갔죠. 자리를 잡아서 또 들어갔습니다. 자, 두 번 올라왔다 들어갔는데요. 보통의 경우는 3번이면 찌가 다 올라옵니다. 이제 요번에는 밥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수심 맞춰 놓은 위치에 딱 들어갔습니다. 자, 조금 올라오기 시작하고요. 자, 올라오죠. 그쵸, 올라왔죠? 제가 늦어서 보느라고 늦었는데요. 어? 저렇게 올라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이젠 밥을 이제 미끼 단계로 들어가겠습니다. 미끼 단계는 밥을 조금 작게 답니다. 이렇게 땅콩알 같이 만들어서, 동그란 땅콩도 요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동그랗게 다는 방식도 있지만 조금 더 위에를 눌러서 이렇게 살짝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치댄 상태에서 눌렀기 때문에 풀리는 속도가 굉장히 길어집니다. 다시 하나는 조금 더 크게 해서, 약간 더 크게 해서 달아서 이렇게 센터에 들어왔죠, 바늘이. 그럼 다시 살살 눌러서 넣습니다. 당분간 3번 동안은 젤루다 그린을 넣겠습니다. 지금 바람이 불어서 조금 세게 던졌습니다. 이 장마기는요, 혹입니다. 고기 잘 나올 조건들이 다 갖추고 있어요. 일조량 작죠? 생각보다 비만 피할 수 있으면, 바람만 피할 수 있으면, 바람만 없으면, 비만 많이 오지 않으면요, 야, 기가 막힙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약간 좌측으로 가서 수심이 지금 맞지는 않았는데요,
보겠습니다. 자, 수심이 2단 입수로 들어갔죠. 좀 느리게 들어가네요. 많이 느리게. 이게 바람 부는 날은 많이 느리게 들어가면 오히려 조금 손해가 많습니다. 손해가 있습니다. 자, 올라왔다 들어가고, 주간에는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돋보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찌 돋보기 또는 주간 케미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통적으로는 찌 돋보기라고 얘기합니다. 주간의 케미는 좀 말이 안 맞습니다. 케미를 대체하는 주간에 끼는 찌 돋보기입니다. 그래서 찌 돋보기 그러는 것이 전통적으로 우리가 쓰는 용어입니다. 아주 옛날엔 그런 것도 없었고요. 자, 이제 입질이 밥이 들어갔는데 늦어지죠. 그게 바로 젤루다 그린이 있어서 먹이를 먹는 시간이 조금 지연됩니다. 그래서 밥을 조금 더 눌러주는 겁니다. 조금 있다가 이제 밥을 아무것도 안 칠하고 그냥 놓고 오겠습니다. 그냥 다른 게 안 따라오면 그냥 놓어도 그 주변에 있는 고기는 어느 정도 빠져 있기 때문에 밥이 들어갈 길은 트여 있을 겁니다. 자, 조금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저는 보통 5분에서 7분 정도를 밥의 미끼를 교환하는 주기로 봅니다. 그래서 밥이 7분 정도 있을 때 다 풀어졌다라고 가정을 하고 빼서 다시 밥을 넣습니다. 그래서 그걸 자기가 5분 주기로 할 건지 7분 정도의 주기로 할 것인지 아니면 10분 주기로 할 것인지는 자기가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단 고기를 초기에는 일정 간격으로 밥을 계속 넣어주는 것과 어쩌다 마음 내키는 대로 넣어주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물론 노지역은 약간 응용술이 다르지만 유료터에서는 고기에 밀도가 높기 때문에 밥을 꾸준히 넣어주는 겁니다. 꾸준히. 그걸 영어로 얘기를 이렇게 하죠. 내림하는 친구들이 하는 말이 템포 낚시 이렇게 얘기하죠. 일정한 주기로 밥을 넣어주는 거예요. 계속 2대일 때는 교차해서 따박 그 주기를 3분으로 할 거냐 5분으로 할 거냐 밥에 풀리는 속도 기준으로 해줘. 입질을 길게 받아야 할 때는 밥을 더 세게 눌러서 잠봉감을 세게 해주고, 입질을 짧게 줘야 할 때는 내가 빨리빨리 풀어지게 해주면 됩니다. 그게 이제 미끼 운영술의 테크닉입니다. 지금 찌가 그 바닥 상태가 조금씩 고르지 않아 가지고 한 마디에서 2마디씩 왔다 갔다 합니다. 자, 물이 다시 잔잔해지네요. 혹시 저희 낚시터 오실 분들은 원줄 가늘게 쓰실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최소 2호줄은 쓰셔야 되고요. 저희가 권장드리는 건 2.5호 이상을 사용하십시오 라고 권해드립니다. 왜? 줄 터지면요 손실이 큽니다. 귀찮죠? 돈 나가죠? 찌 요즘 또 비싸잖아요. 특히 전자찌 같은 거 주간에 쓰시다 털리면은 돈 몇만 원 후딱 날라갑니다. 아깝죠. 자, 상황이 끝났다고 보고 새로 밥을 넣겠습니다. 찌가 조금 위치에 따라서 들락날락해서 찌 수심은 그냥 놔두겠습니다. 근데 2단 입수가 지금 없어졌어요. 약하게 나타나요. 한번 더 해보고요. 자, 밥을 조금 치댔습니다.
집어 기능을 약간 주겠습니다. 아까 생가루 들어간 밥도 집어제 형태로 쓰겠습니다. 이제 그것도 불었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골드에다 넣겠습니다. 골드에다 넣고 고기를 불러보겠습니다. 고기야, 밥 들어간다. 이번에 약간 우측으로 갔네요. 저는 낚시 장비가 초라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고기가 수심이 많네요. 원하는 수심이네요. 낚싯대를 방향을 틀어야겠습니다. 내가 우측으로 틀어야겠다 생각하면 기분 좋은 수심이 나오면 거기다 방향을 틀어줍니다. 낚싯대를. 올라오네요. 벌써 입질하죠? 저는 골자리를 좀 좋아합니다. 근데 등이 하절기에는 포인트가 등입니다. 등에서 고기가 밥을 많이 먹습니다. 골보다. 자, 바닥에 밥이 좀 더 들어가게 조금 크게 세게 눌러서 모지게 달겠습니다. 2단계를 생략을 하고 3단계로 바로 갔더니 3단계가 좀 안 되네요. 자, 2개를 이렇게 달았습니다. 골드를 찍어서 놓고는 반드시 한번 브레이크 받침대에다 눌러 주셔야 됩니다. 살짝 눌러 주셔야 돼요. 그럼 들어갑니다. 당기면서 누르면 쏙 들어갑니다. 아, 제가 편납을 조금 붙인다 그러고 잘라놓기만 하고 안 붙였네요. 지금 조금 불안해요. 저렇게 수심이 자꾸 안 맞는다는 얘기는 약간 가벼워서 목줄이 안 접혔을 가능성이 있어요. 접혀도 약하게. 지금이 그런 케이스에 된 것 같아요. 제가 조금 편납을 밥을 거기다 털어놓고, 어이구, 물고 있네요. 이게 왜 그러냐? 추가 떠 있으면 이렇게 표현이 안 나옵니다. 그래도 물고 있어요. 그 경우에 해당돼요. 밥을 빨아먹고 있다가 걸린 거죠. 아니면 아가미 쪽, 주둥이 쪽을 옆에 있던 고기가 그렇죠. 아가미 쪽에 걸렸네요. 정확한 입질이 안 생긴 건 바늘이 합사가 약간 접힌 정도에 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이고, 2개가 다 걸렸네요. 그리고 요번에는 바늘빼기를 한번 쓰는데요. 바늘이 2개가 다 걸렸을 때는 몸통에 걸린 바늘부터, 몸통이나 지느러미에 걸린 바늘부터 걸어서 빼줍니다. 그리고 그럼 바늘 하나가 남죠. 그럼 다시 나머지 바늘에 걸고 빼면 쉽습니다. 안 빠지면 45도 비틀어줍니다. 빼돌이는 그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편납을 조금 달겠습니다. 요런 것이 미세조절입니다. 찌가 아무리 잘 맞았더라도 내가 느끼는 것과 상황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작게 잘라서 여기다 대고 손톱을 한번 꼭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살살 감습니다. 그 다음에 손으로 말아버립니다. 자, 이제 입질 달라질 겁니다. 자, 미끼를 달고, 제일 먼저 미끼 다는 거는 조금 더 많이 누릅니다. 역시 작더라도 가운데다 바늘을 대고 잡아 당깁니다. 그럼 쏙 들어갑니다. 가운데. 그 상태에서 눌러줍니다. 약간 위 귀를 눌러줍니다. 다음 또 하나의 밥은 약간의 집어 기능을 내포를 시켜서 집어넣고 당기고 더 각이지게 만듭니다. 조금 더 크지만 각이지게. 이번에는 그냥 쓰겠습니다. 저 고기 거품들이 지금 벌써 많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찌가 조금 더 들어갈 겁니다. 그렇죠? 좀 더 들어가죠. 밥이 풀어지게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받아치고 있네요. 아까보다는 찌가 조금 더 들어갔죠. 지금 좌측으로 가면은 정면 또는 좌측으로 가면 약간 튀어나오고 우측으로 가면 약간 들어갑니다. 이건 바닥에 요철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입질이 시작됐습니다. 올라오죠? 달라지죠? 그렇죠.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 이제 요번에는 진짜 잡겠습니다. 이렇게 중저부력의 4g대의 찌를 사용하면 하절기에는요, 고기 못 잡을 일이 없습니다. 노지에서도 고부력만을 강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4g대의 찌는 항시 전천으로 쓰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찍어서 썼을 때, 안 찍어서 썼을 때 다 만져봤으니, 우리가 달아봤으니까 이제는 안 찍고 계속 써보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또 받아 먹습니다. 그러면 젤로다 그린을 묻혔습니다. 찍어 쓰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멋지게 입질을 다시 유도하겠습니다. 아까보다 찌오름이 더 멋있었죠. 이유는 추가 바닥에 받아 먹죠. 바로 받아 먹잖아요. 이렇게 바로 받아 먹고 낚싯대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그린을 써야 됩니다. 꼭. 그린 써주면은 템포는 좀 늦습니다. 입질 받는 템포는. 그런데 이렇게 중간에서 받아먹는 일은 없습니다. 낚싯대 끌려가는 일도 없고. 자, 다시 미끼를 달고 속도를 좀 빠르게 하겠습니다. 눌러주고 똘똘똘똘 말아서 눌러주고 또 미끼를 달고 미끼형으로만 갑니다. 똘똘똘똘 말아준 다음에 꽉 눌러줍니다. 위를. 하나는 조금 빨리 풀어지게, 하나는 늦게 풀어지게. 젤로다 그린에다 놓습니다. 이렇게 받아 먹으면 그 다음에 바로 그린에다 놓아서 던지십시오. 아이고, 이거 잘못 던졌네. 통과하죠. 흔들흔들하다 그냥 통과하잖아요. 지금도 고기가 붙었지만은 바로 뱉어놓죠. 끌고 가는 일은 없죠. 밥은 들어갔어요, 바닥으로. 하나 세게 눌러놓은 게 있기 때문에 밥은 바닥으로 들어갔습니다. 늘상 말씀드리지만 낚시는 기후에 따라서 조항이 좋고 나쁘고 경우의 수가 많이 발생합니다. 수온에 따라서, 기후는 수온과 같이 비례하죠. 그리고 수심에 따라서 수시로 바뀝니다. 요 두 가지 기본적인 자연 요소를 잘 활용하시고, 인위적인 건 내가 미끼죠. 미끼를 잘 운영하시면 찌 맞춤을 잘 해 놓으셨기 때문에 찌는 잘 올라옵니다. 이 막대형의 찌로 이제 연속해서 고기를 몇 마리 걸어내고, 이어서 J 시리즈의 모습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짧은 찌 4g 대는 어떻게 움직이나, 배가 나온 찌입니다. 이건 막대형이고 짧은 찌 4g 대에 배가 나오는 찌는 어떤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밥을 들어가면, 어휴, 주변에 바닥에 고기가 이제 들어왔네. 자, 고기가 걸렸다, 옆구리에 걸렸다 빠졌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바닥 낚시의 기본적인 방법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밥이 많이 질어졌어요. 자, 들어갑니다. 이렇게 밥을 그냥 바로 찍어내듯이 바로 다시고 반대 누르고, 목줄의 길이 길게 안 했기 때문에요. 6cm 정도로 했기 때문에 여름엔 6cm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고기들이 끌고 가죠. 이거 벌써 안 묻혔다고 끌고 가잖아요. 이런다니까요. 안 묻히고 가면 저렇게 끌고 가요. 제가 이번에 깜빡 잊고 안 묻혔어요. 그랬더니 끌고 가버리죠. 이렇게 반디 두 바늘 재배하면 안전벨트를 찬다고 6cm라면 고기 지느러미에 딱 걸리고 주둥이에 걸립니다. 빨리 꺼내서 지느러미부터 따줍니다. 빠지죠. 주둥이 대고 살짝 밀어줍니다. 자, 고기들이 너무 과집어가 돼서 힘드네요. 계속 찍어 써야겠습니다. 밥도 되게 써야겠습니다. 그냥 털리니까요. 자, 이제 밥이 좀 질어졌을 때는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지 마시고, 점성류인 글루텐에 감자가 들어있는데 그 글루텐을 알파경을 그냥 조금 넣습니다. 뭐 몇 cc 이런 거 생각하시지 말고 그냥 겉에가 하얗게 분칠한다 생각하고 하얗게 되도록 해놓고 버무려 줍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된 밥이 됩니다. 이유는 감자가 물을 흡수하는 속도가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빨리 변경시키는 데는 감자만한 게 없습니다. 여기서의 유래토에서의 가장 큰 문제는 과집어입니다. 과집어가 되면요, 낚시 정말 재미없고 잘 안 돼요. 과집어가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미끼를 잘 너무 풀어지는 위주, 너무 집어제 위주로 쓰시면 안 돼요. 보리를 잔뜩 집어넣고 쓰시면 백해무익이에요. 고기한테 영양분도 안 되거니와 그 고기는 그 밥은 보리가 많이 들어가면 녹조에 헤맵니다. 여러분들이 즐겨야 하는 공간이 전부 녹조 때문에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소리지 저수지들이 아주 애를 먹죠. 지금 보십시오. 건드리긴 피 크고 건드렸거든요. 간혹 끌고 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냥 들어가잖아요. 이게 바로 녹색 그린 젤루다, 자보테치제 젤루다의 효능입니다. 그냥 쑥 들어가죠. 그러면 찌는 잘 올라오는 겁니다. 바닥에 추가 다 있기 때문에 찌는 쭉 올라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여름 시기에는 녹색 젤루다, 그린 젤루다, 자보테치제 젤루다를 이용하십시오 하고 권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다가 입질이 뜸해지면 또 다시 그냥 알밤만 넣으세요. 다른 거 묻히지 마시고. 그러다가 입질이 뭐 고기가 집어력이 떨어졌다, 안 된다, 그러면 다시 골드나 딸기에다가 찍어 쓰십시오. 자, 이제 정상적인 입질을 받아서 고기를 잡아 보겠습니다. 자, 한 번 올라왔고요. 밥이 3번까지는 올라올 수 있습니다. 가벼울 때보다 확실하게 올라오죠. 입질이 자꾸 살짝 당기거나 올라오더라도 시원치 않으면은 가벼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찌맞춤에서 이런 속설이 있습니다. 가벼운 것보다는 무거운 게 좋다. 가벼우면 입질을 못 받을 수 있지만 무거운 건 입질을 받아요. 단지 횟수가 떨어질 수는 있죠. 근데 입질은 뚜렷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찌맞춤을 너무 민감하게 하시는 분들 항상 머릿속에 기억해 두십시오. 민감이 낚시의 진수는 아닙니다. 아이고, 떨어졌네. 그린 젤루다를 또 묻혔습니다. 낚싯대 끌고 가버립니다. 자, 찌도 약간 내렸습니다. 이제 수심이 변화가 심해서 찌를 차라리 조금 내렸습니다. 자, 고기가 안 따라 붙잖아요. 그쵸? 그냥 들어가잖아요. 고기가 건드리긴 건드려요. 근데 따라 붙지를 못해요. 먹지를. 자, 찌가 들어갔죠. 제자리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무거워도 고기 나오고 가벼워도 고기 나오는데 바닥 올림 낚시는 아주 가벼우면 안 된다.
고기가 너무 붙어가지고요, 지금. 자, 붙었습니다. 우리가 그린젤로다를 묻혔기 때문에 밥은 여유가 있습니다, 시간이. 여기 입질하죠. 하나는 약간 치댔기 때문에, 더 점성을 줬기 때문에 잡음감이 있어서 입질을 받을 겁니다. 자, 입질 지금 우리가 한 8번 들어간 것 같, 9번째 들어가나요? 9번 정도 들어간 것 같은데, 자, 과집어는 낚시를 힘들게 한다. 고기는 밥을 먹으러 옵니다. 나는 찌를 보고 물멍을 합니다. 고기가 밥을 먹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찌가 읽어줍니다. 그래서 나는 그 찌를 보고 고기를 낚습니다. 적당한 시기에 챔질을 해서 고기 입에 바늘을 걸어냅니다. 이게 낚시의 전부입니다. 자, 입질이 아직도 붙어 있네요. 껐다 껐다. 에이구, 받아먹었네. 양콩알 넣어야겠다. 이제 자리 잡은 거예요. 아까 찌가 갑자기 가벼웠다 무거워졌어. 향하다. 이 낚싯대 힘새를 한번 찍어 있다가 동그랗게 밥을 달겠습니다. 그래서 치대줍니다. 피레미 층을 통과하듯이 떠 있는 고기 층을 통과하기 위해서 동그랗게 해서 꽉 눌렀습니다. 그래서 그린젤로다에다 놓고 이렇게 눌러주는 방법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찌가 빨리 들어가요. 고기가 물고 있나? 뭐가 턱턱했네. 이것도 밥을 보호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긴 하죠. 바늘 또 펴졌다. 바늘이 또 펴졌어. 안 펴지게 7호 바늘로 바꿔야겠다. 이 뜬고기들 많을 때 거기 통과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약간 낚싯대를 던지고 끝을 살짝 들었다가 놓습니다. 잠깐. 그러면은 밥이 멀리 안 나가고 넷지 근처에서 수직으로 들어갑니다. 그 반스윙이라고 얘기하죠. 반투척 뭐 이렇게 얘기하죠. 바늘을 과감하게 밥을 좀 크게 달기 위해서 7호로 선택해 보겠습니다. 주간이기 때문에 7호도 괜찮습니다. 자, 바늘을 먼저 이렇게 꺼내시면 상품의 진열이 이렇게 돼 있죠. 이거를 빼서 방향을 돌리고 뒤집어서 이렇게 바늘이 위쪽으로 오게 해서, 그리고 뚜껑 바깥면 쪽으로 뒷면 쪽으로 해서 집어넣습니다.
서랍에 서랍장에 서랍을 넣었다 뺐다 하듯이, 그리고 살짝 빼서 다 누르고 바늘 하나를 잡습니다. 2개 잡으셔도 되고요. 근데 하나 잡으시는 게 잘 빠져요. 그럼 자동으로 빠집니다. 그 다음에 걸린 부분을 빼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다시 서랍장을 밀어 넣습니다. 이렇게 되면 찌가 바늘이 항상 깨끗하게 보관이 됩니다. 자, 바늘은 제가 지금 고기들이 밥을 하도 따먹어서 좀 더 밥을 크게 쓰게 하려고 바늘을 좀 크게 했습니다. 그래서 6cm 정도, 손가락 총 길이에서 끝에 3번째 마디 중간쯤 잡고 돌려서 매디를 맵니다. 이렇게 매서 끝을 잘라냅니다. 자, 바늘에 매디 진 것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돌려서 꽈배기를 하고 그 구멍으로 집어넣습니다. 그 구멍으로 마디를 집어넣습니다. 그 손끝으로 잡고 이렇게 잡아당기면서 놓으면은 마디가 딱 걸려서 안 나옵니다. 그린젤로다를 밥을 크게 써서 그린젤로다를 칠하고 하겠습니다. 무리하더라도 하겠습니다. 받아 먹어버리는 거 보세요. 그린젤로다 칠해도 이렇게 받아 먹습니다. 입이 엄청 크죠? 떡붕어 닮아서 입이 커요. 떡붕어 피가 섞여 있어서 입이 상당히 커요. 바늘 커도 잘 먹어요. 사람들이 아이고 터져버렸네. 이런 또 어떻게 줄이 터지냐. 에이 참. 낚싯대를 바꾸겠습니다. 에이 참나. 좀 될만하면 이렇게 속색이네. 낚싯대를